자, 레코딩 시작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리딩 앤 프리페어링 데이터 쪽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고 이상해졌네. 먼저 저희가 지난번 했던 내용에 대한 후기를 적으면서 질의응답 나왔던 것도 정리를 했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가격에 대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그 영업팀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지. 그랬더니 설치형은 SQL 서버를 살 경우에는 SQL 서버 가격이다. 그리고 SQL 서버는 최소 4코어 단위로 구매를 해야 되고 이후 2코어씩 구매가 되는데 코어당 가격은 그 고객 군별로 틀리다. 이제 많이 구매하면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이제 하둡이나 독립 설치형 쪽은 이제 그게 네임 노드가 있고 그 워커 노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 노드는 그 그쵸. 그래서 그 네임 노드는 그 노드 기준으로 세팅이 되고 그냥 읽을게요 그냥. 자, 하드 워커 노드에 설치되는 R 서버는 노드 기준이고 스탠드어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코어 기준으로 한다고 이제 이렇게 적어줘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또 물어봐야 될 거 가격은 단위가 코어 또는 노드 단위고 그것이 설치를 어디 하냐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은 링크를 누르시면은 그 클라우드 상의 하둡인 HD 인사이트하고 거의 동일한 비율이고 이거는 운영한 시간만큼 과금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 컴퓨팅 파워에 따라 가지고 시뮬레이션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M도 마찬가지로 코어 수나 메모리나 뭐 사용하는 하드가 SSD냐 아니면 그냥 보통 하드디스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VM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클라우드 쪽에 있는 가격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세팅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클라우드 쪽에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은 옵션이 그 무료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 하시면은 이쪽에 클라우드 쪽에 VM 만들기까지 동영상 1분짜리 해서 갖다 놨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 여기 R 클라이언트, R 툴스 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거는 이제 저도 한번 깔아봤는데 R 스튜디오 대신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가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 기존에 작성했던 R 코드에서 스케일 R 쪽으로 병렬 처리나 그 메모리 제한 없애가지고 뭔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할 때 뭘 바꿔야 되냐 좀 찾아봤는데요. 형식은 유사한데 사실 좀 언어 함수들을 다시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찾은 부분들은 기존의 베이스 R 펑션들과 거기에 대응하는 스케일 R 펑션들이 이제 IO 쪽에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데이터 조작하는 쪽 그리고 뒤에 각종 이제 모델링 함수들이죠 여기에. 그런 것들 다 1대1 또는 1대 N 대응을 하니까요. 기존에 작성하신 거에서 스케일 R 쪽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시면은 이제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스케일 R 함수의 도움만 참조해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도 해야 되겠죠. 특히 이걸 바꾼다는 얘기는 뭔가 대규모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로 생각이 되고요. 테스트를 여러 번 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처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시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뭔가 아웃풋 파일을 만드느냐 아니면 실행 중에 임시 메모리를 처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 정도 얘기 드리고 그게 이제 지난번 스터디 이후에 후기로 적은 내용들이고요.
어, 저희 브로그 들어오시면은 참조 내용들이나 또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누르셔가지고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제가 그 EDX 내용들을 지금 챕터별로 한글화 작업을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진도에 맞게 하고 있으니까 2장까지는 지금 했고요. 다음 주 3장 할 때는 3장 쪽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장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발표 문서는 아주 간단한 요약이고요. 여기 2장에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R 프로젝트 쪽 갖고 오는 부분까지를 제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주경님께서 뒤쪽에 조작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20분 정도 동안에 주로 이제 시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어떤 분석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에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 분석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초반부에 하는 그런 기초 데이터 조사를 이제 그 exploratory data analysis에서 저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첫 단계가 될 거고요. 일단 그 앞쪽 부분은 그 레보스케일 이 라이브러리에서 최초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읽어드리는 방식이 베이스 R처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갖고 온 방법이 있고 이제 레보스케일 R만 쓰는 XDF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보여드리고 장단점이 뭔지 그리고 언제 이걸 써야 되고 언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시연을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 데이터를 읽을 때에 텍스트 파일 자체에는 그 컬럼명까지는 있어도 그 컬럼의 타입이 어떻게 되지?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 어떤지를 처음에 읽을 때에 지정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뭔가 작업하기 전에 작은 양을 먼저 그 읽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변환 로직이나 이런 부분 확인한 다음에 그 로직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큰 데이터를 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EDX 과정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에 처음부터 전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 말고 먼저 그 앞쪽 작은 데이터 또는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로직과 모델을 좀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데이터를 적용해 봐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탑 1000로를 가지고 읽어드리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한번 읽어드리는 방법, 그때 사용하는 RX import 함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은 마지막으로는 XDF와 그냥 일반 CSV 파일의 차이가 뭔지 요약은 뭐 별거 없어요. 일단 XDF 파일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작으니까 디스크 IO가 적게 발생해서 더 빠르다. 단점은 근데 XDF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압축과 구조 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된다. 그래서 뭐 어정쩡한 경우에는 XDF 변환 자체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XDF는 MSR, 그 리버 스케일 R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는 안 좋다가 단점입니다. 네, 이 결론인데요. 대용량 쪽에서는 일단 최초에 XDF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다음 단계 빨라지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할 때는 거의 XDF로 먼저 전환해서 작업하는 거를 권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운영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준비된 세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뭔가 결과를 줘야 되고 할 때에는 오히려 양이 크지가 않고 일회성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응대하는 그런 운영 환경인 경우에는 XDF로 굳이 변환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해라. 이제 결론이 됩니다. 이제 시연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연은 VM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실습에 필요한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실습에 필요한 샘플 데이터들은 이쪽 EDX 페이지에 홈을 가시면은 홈 오른쪽에 R 스크립트 예제 코드고요. 이쪽은 원래 뉴욕 캐시 데이터에서 5%만 추출해가지고 만든 그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샘플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 이제 XDF 파일 이미지들, 그러니까 파일이죠, 파일. XDF 변환 파일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리 분석할 때 필요한 어떤 구역 정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쭉 다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걸 다운받으면, 미리 받아놨죠? 받으시면, 이렇게 이 밑에 이제 샘플 데이터가 5% 샘플 데이터들이고요. 강좌 내용 중에서 뉴욕 데이터 쪽 가보시면은 원본 데이터인 옐로우 캡 쪽에 매월 한 1.5기가에서 2기가 사이에 해당하는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풀로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EDX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의 5%만 가지고 한 이쪽 데이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압축을 풀어가지고요. 약 100메가짜리 파일 6개로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샘플 코드는 이쪽, 걔도 압축을 풀면 이렇게 생깁니다. R 파일이 생기고,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먼저 했고요. 커뮤니티 버전을 깔아서 얘는 무료니까 설치를 했고, 좀 해줄 작업들이 있는데 먼저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기존에 이제 R 툴즈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임포트 익스포트 세팅에서 기존 툴 세팅을 그러니까 단축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R 스튜디오에 맞추는 거죠. 이거를 싹 지우시고요. 기존 거 저장할 필요 없고 싹 지운 다음에 새로운 세팅을 R 스튜디오 쇼컷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딱 해주시면은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지만 얘가 R 스튜디오와 똑같은 단축키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R 클라이언트 설치했기 때문에 이쪽 위에 R 툴즈 메뉴가 보이는데요. 좀 중요한 거는 이쪽 옵션에서 이제 이 자기 개발 장비에 R이 여러 개 깔렸을 경우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보고 있는 R이 어떤 거냐를 이쪽 R 엔진이 어떤 거냐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R 클라이언트 설치할 때 돼 있는 그 엔진을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맞는다면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 R 툴즈에 있는 이 옵션이죠. 옵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R 툴즈 쪽에 이게 R 엔진이 어떤 거다. 이 세팅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다운받은 R 샘플 파일을 로딩을 하면은 이제 스크립트 창과 이쪽에 이제 실행창이 두 개가 나오고요. 얘를 이제 R 스튜디오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고정을 해자면 떨어지고요. 이걸 당겨서 오른쪽에 놓으면은 왼쪽이 스크립트 창이고 오른쪽이 이제 실행창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원래 했어야 되는 게 이쪽 처음부터 이제 실행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이 리포지토리 위치를 클랜 R 쪽으로 해서 지금 R 클라이언트 설치할 때 깔리는 리브스케일알 라이브러리 이외에 그리고 실습에 필요한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설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R 스튜디오 동일하게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은 실행이 돼요. 오른쪽 대쪽 이쪽에 먼저 리포지 세팅 해주고 그다음 패키지들을 인스톨을 합니다. 컨트롤에서. 근데 이제 인스톨을 하게 되면
설치가 좀 되고 있죠. 이 설치를 틱틱틱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설치를 이렇게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자, 이 패키지가 옆에 주석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스페이셜 패키지도 있고 플라팅데 쓰는 패키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먼저 설치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로딩 단계가 이제 이쪽인데 먼저 작업 디렉토리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작업 디렉토리는 뒤쪽의 코드에서 상대 경로로 파일을 위치 정하기 위해서 먼저 디폴트가 되는 앞쪽 디렉토리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set work 디렉토리에서 이제 set w가 되고 얘를 이제 세팅해 주고요. 이 위치는 아까 제가 여기죠. 이쪽에 지금 파일을 갖다 놨기 때문에 위에 앞쪽에 그 경로명 안 쓰고 파일명만 써서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뭐 옵션은 얘는 이제 출력 프린트는 1000라인을 하겠다. 그리고 SCI 펜 이걸 몰라요. 제가 쫓아냈는데 이게 그 지수표현 있죠. 사이언티픽 뭐 표기라고 그러는데 숫자가 작거나 클 경우에 지수 표시가 어쩌고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걔를 억제시키는 옵션입니다. 컬럼 크기 위드스는 이제 90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스케이라 얘를 이제 로딩을 해야죠. 설치된 걸 이제 로딩하고 그다음 여기에 리포트 프로그레스는 이제 이거 사실 모르는 거는 선택한 다음에 F1 키 눌러가지고 도움말 보시면 돼요. 도움말을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rhelp 쪽에 도움말이 좀 나오죠. 뭐 영문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제 코드 보면 아시니까 이 리포트 프로그레스는 여기 주석이 나와 있지만은 처리할 때마다 뭐 처리 시간, 처리 건수 뭐 등등 이렇게 좀 많이 나와요. 잡다한 것들이. 그거를 1번으로 하면은 처리 건수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웃풋 나온 처리 결과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1로 잡아준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든. 잡아주고요. 자, 디플로이 R은 얘는 이제 좀 유명한 패키지니까 디플로이 R 이것도 이제 지금 맥스 2000으로 하고 컬럼들은 뭐 암만 길어도 다 표시되게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데이트 쪽 연산을 위한 뭐 루브리 데이트 나중에 이제 지리정보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게 막 뜨죠. 워닝이 여기 이제 강좌를 들어보니까 워닝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에러가 나오면은 걔는 문제가 있다. 워닝 신경 쓰지 마라. 워닝들을 보면은 자 루브리 데이터는 R 버전이 3.2.5를 밑으로 해야 된다는데 보시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R이 버전이 3.2.2에요. 버전이 안 맞으니까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워닝을 주는 거죠. 3.2. 뭐 버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일단 에러가 안 나고 워닝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SP까지 했죠. SP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맵툴즈, GG맵, GG플랫 이렇게 쭉쭉쭉 해서 쭉 돌리고요. 이제 이거를 다 로딩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보려면 한 번 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여기 지금 아무런 게 없이 떨어졌죠. 그럼 로딩이 잘 된 걸로 더블 체크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로딩을 할 텐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벡터 값을 만들죠. 이제 컬럼명과 컬럼명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 input CSV라는 input CSV의 변수에다가 일단 파일명 그 다음에 여기 read.csv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함수인데 이 input CSV라는 이 문자열이 사실은 아까 워크 디렉 때문에 그 작업 경로에 있는 파일명이 input 파일이 되고요. 여기에 1000건만 이쪽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읽어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R은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실 걸로 믿고.
근데 제가 이거 보면 느낀 거는 다른 거는 뭐 그런데 여기 특히 팩터라고 되어 있는 값하고 이 스트링 처리한 캐릭터하고 이 두 개는 보통 데이터를 읽을 때 명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그 러닝 알고리즘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에 좀 오류가 없어요. 저게 팩터 값일 경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하고 캐릭터일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팩터로 지정해가지고 뭔가 특성, 피처 값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이제 읽을 때부터 잘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한 것처럼 먼저 컬럼 클래스라는 벡터 값을 만들어서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파일명, 인풋 파일명 샘플 딱 하나 CSV 1월달 거 딱 잡았죠. 그 다음 걔를 1000건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000건만 한번 읽어보고 헤드 앞에 이 데이터 프레임, 샘플 데이터 프레임 10줄만 읽어보면 딱 이제 10줄만 나왔죠. 이렇게 한번 그 몸풀기로 읽어본 거고 얘는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읽어본 거죠. 그래서 잘 읽어지고 지금 컬럼하고 데이터 타입 매핑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XDF 파일을 하나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시스템 시간부터 해서 포르풀 돌려가지고 여러 개의 파일을 이제 일단 실행을 시켜놓고 시간이 걸리니까 보시면은 이게 그 타겟 XDF 파일 형식이 되고요. RX import라는 그 함수로 여기 타겟에다가 소스의 타겟으로 부으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컬럼은 똑같죠. 그리고 여기 지금 덮어쓰기를 트루로 했기 때문에 이제 덮어쓰게 되고 지금 뭐 하나 갖고 오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을 그 앞쪽에 input CSV가 1월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2부터 6까지 루핑이 돌면서 이쪽 sprintf 함수에서 돌 때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월달 CSV, 2월달 CSV, 3월달, 4월달, 5월달 루프 돌면서 계속 RX 임포트 쪽에 append 쪽을 옵션을 줬기 때문에 지금 6개의 파일이 이 input XDF라는 XDF 형식의 데이터 파일로 순차적으로 append 되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지금 보면은 여기 앞쪽에 ST라는 시스템 타임을 찍고 끝난 다음에 끝난 시점에 시스템 타임에서 ST를 뺐죠. 그래서 여기에 수행 시간이 지금 약 1분 정도가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처리 건수는 여기 보면은 각각 한 50만 건씩 해서 6건이니까 300만 건 정도 지금 들어온 거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죠. 읽는 건 별거 없습니다. 뒤가 좀 많은데 이주경님 하는 게 좀 많고 저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 넣었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좀 보이시죠? 지금 이 XDF 파일이 생겼고요. 특이할 사항은 지금 크기가 한 130메가예요. 보면은 원본 CSV들은 보면 크기가 다 이제 100메가씩 해가지고 6개가 합쳐졌는데 합쳐진 건 130메가. 압축이 됐다는 얘기죠? 예. 압축이 돼가지고 구조가 좀 최적화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자, 그러면 XDF와 CSV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잠깐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그 RX summary라고 해서 이제 요약 함수죠. 요약 함수. 이제 RX 붙은 거는 다 리버 스케일러만 쓰는 건데 이 페어 어마운트라는 그 컬럼에 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RX XDF 데이터는 지금 조금 전에 만든 XDF를 RX XDF 데이터라는 건 얘는 XDF 파일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딱 요 변수에다가 XDF 파일이라고 지정해 주는 이제 링크를 잡아주고요. 거기에 있는 페어 어마운트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돌리면은 시스템 타임을 걸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얘를 그냥 치면은
이렇게 약 0.15초 동안 해서 이 서머리 결과에서 지금 페어 어마운트의 평균값이 이거고 이제 표준 편차가 좀 크죠 이게 크고 민 값이 마이너스 값 이게 이제 요금인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값은 아마 환불한 금액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거 알 수 있고 맥스 값 그리고 미싱 밸류 하나도 없고 전체 346만 건 정도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CSV 6개의 파일 중에서 하나만 잡아가지고 돌리면요. 똑같은 그 RX 서머리를 돌면은 지금 보면은 시간이 여기 2.76초가 나왔죠. 아까 XDF 쪽은 6개 파일이 모인 건데도 서머리 시간이 0.15초인데 여기 지금 두 번째 CSV는 6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돌렸는데 2.76초 나온 거죠. 이 얘기는 XDF로 일단 변환이 되면은 RX로 시작되는 리버 스케일러 펑션을 적용했을 때에는 효율이 좋아진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XDF 파일 만드는데 한 1분 걸렸죠. 그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이 RX 펑션, RX 시리즈 펑션 가지고 뭔가 작업을 많이 한다면은 앞쪽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XDF 바꿔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쓰는 게 낫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제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거는 건수도 이제 54만 건이죠. 여기 346만 건인데, 지금 6배의 차이가 나는데, 7배구나. 거의 7배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이쪽은 여기 보시 0.15인데 여기는 지금 2.76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28분 딱 시간 맞춰서 로딩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바톤을 넘겨서 이주경님께서 뒤쪽에 이제 조작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화면 공유 지금 한번 해보시죠. 마이크 제 건 끄겠습니다.
키고, 예, 이제 들리시죠? 다시. 저희 애저 블로그 사이트 쪽에 모바일 말고 PC로 접속하시면은 태그 클라우드 쪽에서 2번 찍으시면 오늘 내용들이 한글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하고.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약간 어렵죠. 지도 데이터 가지고 하는 부분도 이쪽에 보시면 진로 플로우인가 해서 여기 진로라는 단체인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쪽에서 이 쉐입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쉐입 파일은 지도상에 아까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주셨지만 위치 정보들을 명칭하고 지역 정보와 같이 다면체 정보들을 거기 폴리건들, 그렇죠. 폴리건들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지역 정보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미도 경도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여기 매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까 나온 이런 걸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해놨으니까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가지고 우선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부분은 일단 메일이나 블로그 쪽으로 알려주시면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고 늦더라도 잘 조사해서 뒤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